일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다가 이제 어제 특히 미증시가 많이 밀리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밀렸죠. 특히 어제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같은 날 나스닥 1.95%, 다우산업만도 좀 올랐고 S&P 500까지 많이 밀리면서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도 많이 밀렸고 삼성전자라든가 KINX가 3%까지 밀리면서 시장이 꽤 크게 조정을 받았어요. 시간별 매매 투자 동향을 보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그동안 좀 매수세 이어왔다가 이렇게 오늘 많은 매도세가 있음으로 인해서 시장을 좀 하방으로 끌어내렸고, 코닥 시장 같은 경우도 보시면 개인들이 오늘은 이제 그 기관들의 매도세는 꾸준히 있었고 개인들의 매도세가 아마 코스닥을 좀 밀어내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실 1시 이후에는 이제 그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역시나 기관들의 큰 압박이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사실 이제 한 달의 마감은 월봉,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고 한 주의 마감은 주봉으로 보거든요. 이게 지수 차트의 주봉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그 코스닥 주봉 차트, 저기 일봉 차트인데 21선 위에 이제 살짝 올려는 놨거든요. 크게 이제 이탈한 건 아니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5두선 밑에 있죠. 위에 있는 게 더 좋은데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 약간 박스권에 갇힌 느낌 이렇게 있죠. 박스권에 갇혀 있죠. 그래서 일단 월봉에서 좀 장기적인 지표, 일봉에서는 박스권인데 월봉에서 장기적인 지표를 보면 아직 5개월 선과 이걸 못 뚫어줬기 때문에 사실은 이 5개월 선을 뚫어줘야 강해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월봉에서 5개월 선 위에 있죠. 당연히 2900p 여기가 이제 저항선이 될 거라 했죠. 하필 요때 또 기가 막히게 미증시가 무너지면서 우리나라 대형주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스피 지금 추세가 우상향이죠. 단지 코스닥은 조금 이 박스다에 갇혀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도 역시 강한 종목들은 꾸준히 강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공부하거나 이제 경제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그렇구나 채널 여기 재생 목록 가시면 이렇게 나의 경제 이야기, 투자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 오늘 공부한 종목들 중에 몇 개는 종목 좋았고, 물론 대부분이 좋진 않죠. 우리는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가장 큰 흐름이니까. 그렇지만 어제 보던 이제 원전 관련주도 크게 흐름이 안 나빴었고, 역시나 지금 두산노트 많이 날라갔죠. 또 하나 유한양이 같은 많이 올라갔고, 유한양이 특히 아침에 제가 가족분들한테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자, 이런 거죠. 두산 로보틱스를 보면 사실은 간단한 원리를 갖고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어떤 차트가 옆으로 횡보할 때 이게 크게 이제 앞에 띈 이력이 있죠, 이 친구가. 사실은 제일 처음에 얘기했을 땐 여기에요. 여기인데 뭐 옛날 지난 얘기니까 쭉 올라갔다가 언제부턴가 저점이라는 게 형성이 됐는데, 이렇게 이런 저점을 깨지 않고 옆으로 간다는 자체가 누군가가 잘 지켜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주식이라는 게 떨어지는 원리는 간단한데 요 지켜줄 자리 안 지켜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군가 세력이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식을 끌고 가는 선도 세력, 주포라고 하죠. 누군가가 있다면 이 가격이 올 때마다 매수를 해준다면 당연히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밀리겠죠. 여기서 매수세가 제로가 되면 떨어지겠죠. 이게 너무나 간단한 원리거든요. 즉 주식은 뉴스에 기인하는 게 아니라 수급에 기인합니다. 뭐 이제 많은 뉴스가 나올 거예요. 뭐 로봇주가 뭐 드디어 뭐 투자 심리가 개선이다, 많은 뉴스가 나올 건데 그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제가 여기서 가족분들한테 얘기할 때, 여기 가족분들한테 얘기할 때 두산 로보틱스 얘기한 지가 한참 됐어요. 그러면 일부 제가 공부도 한번 시켜드리지, 드라이브 주방하면서 요렇게가 1번 차트죠. 이렇게 1번 차트를 갖고 있는 친구가 빵 때렸다가 이제 3번 차트나 4번 차트의 전환이 필요한데 3번 차트의 전환, 여기 4번 차트가 완성이 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한번 밀렸을 때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앉겠죠. 이날 앉겠으면 물론 여기서 그걸 깨면 추세는 떨어져요. 막상 올라갔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거 깨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함부로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추는 게 아니고, 당연히 저는 이걸 깼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친구가 추세를 깼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친구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절대 손대지 마시라고 했을 거예요. 대신에 깨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 관점이 좋았죠. 특히나 3번 차트가 완성이 되는 이 자리죠. 여기부터 꾸준히 3번 차트가 완성이 됐고 어제 올라갔고 오늘 그냥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와서 두산 로보틱스를 사기는 상당히 불편하죠. 정고점이 왔으니까. 주식은 첫 번째 매수 타임이라는 게 존재해요. 바로 그 자리가 여기였었고 두 번째는 여기였다는 거죠. 여기서 놓쳤다 하더라도, 여기서 차익세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계속 매수할 자리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공부한 종목 중에는 항상 두산 로보틱스가 있었어요. 자, 또 하나가 유한양행인데, 사실 유한양행은 예전에 넣어놨던 친구인데 월봉에서 자리가 꽤 높아서 이걸 못 들어주면 사실은 이게 사회 의미가 없거든요. 예전에 이제 HLB를 좀 보면 어떻게 됐던 거냐면, HLB를 보면 예전에 고점 뚫고 나갈 때 제가 HLB가 이 고점을 뚫어주고 나가게 되면 홀딩입니다, 또는 신규 매수 타임리를 알려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정확히 얼마를 갔냐면 정확하게 13만원까지 갔습니다. 물론 여기서까지 수익률이 거의 한 40%가 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다고 그래서 유한량이 꼭 저렇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우리는 주식을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추려고 하지 마요. 그걸 자꾸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은 꿀점 치듯이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주식은 맞추는 영역이 아니고 대응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이제 가족분들하고 공부를 뭘 시켜드릴까 하다가 이 친구가 종목 추천한 것도 아니고 저는 종목 추천 안 해요.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추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게 2번 차트죠. 2번 차트. 2번 차트를 갖고 있는 친구가 이렇게 완벽한 그 2번 차트를 갖고 있죠. 2번 차트를 갖고 있는 친구가 전고점을 뚫어주는 바로 이 시기. 오늘이죠. 오늘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아도 이 친구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30분 봉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 갖고 있었죠. 이게 좋은 매수 타이밍이에요. 제가 이때 알려드렸어요. 다 그렇구나 제가 공부할 때 알려드렸고, 그래서 저도 당연히 매수를 했고 지금 좋은 수익권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사실 그런 거죠. 이게 아까 쇼츠에도 올려드렸지만 만약에 이게 이 자리를 깨고 내려오잖아요. 5일선을 깨고 내려왔으면 저는 이 친구를 매수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식은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대응 영역이죠. 아무리 시초가에 떴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수할 자리는 여기였었고 당연히 20선 깨면 저는 안 사죠. 이 친구는 다시 한번 월봉 정고점 뚫기가 힘들겠구나. 그런데 정확하게 뚫어주고 나왔죠. 여기 요 자리가 정확하게 9만 9천 원이나 9만 1,200원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매수 타임 여기가 제일 좋았죠. 그러니까 그대로 올라갔죠. 사실은 더 좋은 자리는 여기였었어요. 이 얘기는 제가 항상 우리는 주식을 할 때 어떤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추는 게 아니라 꿀점 치듯이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이런 친구들이 과연 내가 살 자리가 왔을 때, 이건 서정기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땡땡이죠. 이 친구는 이런 걸 땡땡이라고 하는데 아마 저하고 오래 같이 하신 분들은 땡땡이를 잘 아실 거예요. 땡땡이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한번 급등한 친구가 옆으로 이틀간 옆으로 조용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놓고 5일선 안 깨면 매수거든요. 5일선 깼다 회복해서도 매수해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땡땡이 기법인데 마찬가지죠. 이것도 결론적으로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올라간 다음에 저런 얘기 누가 못해. 예, 맞는 말이에요. 올라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떨어졌다면 좀 매수하지 않았겠죠. 매수하라는 얘기도 안 할 테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안 깨고 돌아나가고 있었을 때 역시나 30분 봉에서 정확히 3번 차트가 완성이 됐죠. 이 상태에서 날아간 거예요. 지금도 이선 안 깨고 있고, 물론 이런 친구들이 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시간에까지 너무 신경 쓸 건 없고 월요일 아침이 중요하겠죠. 이 친구와 내일도 마찬가지로 유한영행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내일 뛸지 올라갈지 더 떨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걸 미리 맞추려고 하지만 이 친구들이 내일 떨어지고 올라갈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건 월요일이 돼봐야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주식들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리가 왔을 때 과연 이 친구를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돼 있냐는 거예요. 이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제가 아마 책을 많이 올려놔요. 요새 시장의 마법스라든가 마크 미너빈이라든가 윌리엄 오닐의 책을 보면 특히 이제 시장의 마법스들에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하라. 그런데 이러한 방아쇠, 즉 이제 투자를 하라는 거죠. 이러한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할 때 엉뚱할 때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2번 차트가 완성이 돼서 매물대를 뚫어졌을 때, 그리고 3번 차트가 완성이 돼서 역시나 차고 올라갈 때, 이럴 때 하는 거죠. 3번 차트 완성되고 4번 차트가 됐을 때. 제가 가족분들한테 노트에 써놓으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제가 노트에 써놓으라고 하는 얘기를 이따 아마 방송할 때 제가 알려드렸을 거예요. 공식은 아니에요. 주식에 공식은 없어요. 당연히 자리 깨면 손자리죠. 하지만 제가 노트에 써놓으라는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거에 맞게끔 대응을 하고 그거에 맞게끔 투자를 하고 그래서 역시나 수익권에 있습니다. 오늘같이 시장이 안 좋아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단지 손절 자리가 오면 전 손절했을 뿐인 거고 추세를 유지하면 우린 들고 갑니다. 이게 추세죠. 제가 올려놨거든요. 이걸 추세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건 박스권 추세가 되죠. 여기서 이 짧은 공간에서조차도 3분 봉에 짧은 공에서도 1번 차트가 생겼고 3번 차트가 생겼고 4번 차트가 생겼어요. 얼마든지 추가로 이 친구를 살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많았었다는 거죠. 중간중간에도 이 얘기는 전부 다 채널에 올려놨으니까 아마 오늘 내일은 쉬고 제가 일요일날 저녁 전에 아마 여기다 또 올려놓을 거예요. 일요일이면 이제 7월 13일, 14일, 15일이 되겠죠. 그죠? 7월 15일 저녁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때 가족분들을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이 삼성전자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삼성전자 많이 밀리긴 했는데 사실은 이 매물대를 깨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봉상에서는 깼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중기적인 추세예요. 중기적인 추세인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아직은 이탈하지 않고 있어 괜찮은 거고, 월봉에서 예전에 매물대 위에 있어요. 결론적으로 여기를 안 밀고 내려와야 돼요. 여기를 이제 미증시가 이제 어디까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미증시 안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안 좋을 거라는 어떤 그런 건 없는 거고, 단지 우리나라 증시 너무나 기가 막히게 이 매물대 딱 2,900 여기가 매물대거든요. 이거는 종목이나 지수나 똑같아요. 그냥 여기 맞고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삼성전자가 좀 살아나기 시작하면 저기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3번 차트가 돼 있기 때문에 3번 차트죠. 항상 3번 차트가 되면 4번 차트로 가는 과정이 한번 있기 때문에 21선만 깨자면 역시나 괜찮고, 신규로 들어갈 때 매수 타이밍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SK하이닉스 자리가 높으니까 일단 제외하고, 그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앞에 배울 때 다 뚫었죠. 5월선도 회복해줬고, 삼성전기 월봉 H는 높지 않아요. 추세가 원체 좋죠. 우리는 이거를 우상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하향이라고 하는 거고, 우상향에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저별유혹 관련해서 삼성물산도 아직도 5개선 위에 있고, 단지 3번 차트가 되면 조정이 올 수 있겠구나. 그냥 조정권에 사면 그뿐인 거예요. 시장이 떨어지고 막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겁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HLB 그룹 얘기 좀 해볼게요. 사실 HLB가 어제 하한가 간 거에 비해서 오늘의 종가는 좀 무난하게 끝난 편이에요. 사실 알려드렸지만 차트는 항상 바닥에서 한 2배 정도 뛰게 되면 조정이 들어와요. 이 얘기도 제가 여기 아차를 매물에서 어제 해드렸거든요. HLB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길래. 그런데 그렇다고 HLB가 월요일날 뛴다 올라간다, 우린 그런 거 몰라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대응이죠. 주식은 맞추는 게 아니라 대응형입니다. HLB는 밑에서 2배 뛰었죠. 이렇게 바닥, 그러니까 얘가 바닥인지 함부로 모르겠지만 20개월선을 깨지 않은 자리가 좋은 자리였었고, 지금도 5개월선 위에 있죠. 물론 5개월선을 밀고 내려오게 되면 좀 위험해요. 자, 주봉의 종가가 중요한데 얄미울 정도로 좀 애매하게 끝내놨어요. 그죠? 좀 20주선 위에서 좀 넉넉하게 끝내놨으면 좋은데 애매하게 끝내놨거든요. 물론 다음 주에도 20선 위에 올려놓으면 좋아요. 그렇지만 3번 차트가 완성이 됐을 때는 20주선 근처가 매수 타임이라 좀 애매하긴 해도, 다음 주에 당연히 5주선 돌파 좀 매수, 트레이딩 관점에서 깨면 손절이고, 중장기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판단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하셔야 돼요. HLB, 가남신약, FDI 승인 제도전 늦어도 9월에서 10월 제출. 좀 빨리 앞당기려는 것 같죠. 근데 전유수 때문에 떨어졌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사실 HLB에 약간 좀 약점이 있다면, 엘생이 옛날에 그 유증을 실시했을 때 50%밖에 청약을 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나머지 50%를 HLB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그냥 뉴스만 봤어요. 그것도 회사에서 공시를 내기 전까지는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풍문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이런 풍문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마요. 뉴스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지 그걸 믿을 건 없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자리예요. 만약에 그런 누가 고의적인 마음으로, 나쁜 마음으로 기사를 썼다면 그분 나쁜 거죠. 그죠? 투자 영향을 주니까. 근데 그조차도 그걸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저런 뉴스가 한번 떴었구나, 뉴스가 떠 있더라고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자리를 안 깨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HLB를 보면 일단은 항상 알려드렸지만 3번 차트가 완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4번 차트를 완성시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21선이나 61선이 되는데, 일단은 예전에도 제가 여기서 떼었을 때 61선을 깨지 않는 자리가 중요하다고 했죠. 수급일선이에요. 그러면 물론 이 친구가 다음 주에도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한 번 더 떨어진다고 보면 이렇게 21선하고 만날 확률이 있어요. 자, 그러면 3번 차트가 완성된 다음에 4번 차트가 되는 거죠. 21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이걸 깼는데 손절 못해가지고 떨어진 다음에, 야 이거 깼는데 좋다는데 왜 그래요? 이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리를 깼으면 손절한 다음 생각해야죠. 대신에 자리를 안 깨고 유지해주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주식을 함부로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얘기하지 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다시 유한양이 두산로보틱스로 다시 올게요. 자, 두산로보틱스가 누군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봤죠? 내가 얘기하니까 올라갔죠? 제가 맞췄죠?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거 깨고 내려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요거 이전 저점 깨고 내려왔더니 뚝 들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당연히 이거 손절 라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에서 손절은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깼으니까 매수 타임이 되게 되고, 안 깼으니까 뛰었고 올라간 거죠. 즉 손절할 자리, 깨지 않을 자리 안 깼다는 거예요. 자, HLB 무슨 얘기냐면, 내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중장기 투자할 거야 지금부터.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시라고 그랬죠. 중장기 투자하는데 또 월봉 고점에 쫓아가던 다음에, 야 우리나라 중장기 투자 안 되는가 봐. 이거 아니거든요. 바닥에 샀을 때가 중장기 투자에, 이런 데 샀을 때가 저기 고점에 물려가지고 떨어지고 있는데 나 물렸으니까 중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모든 좋은 뉴스는 어차피 여기서 나요. 그러니까 바닥부터 사야 되는 거죠. 물론 두 번째 바닥은 여기였었어요. 이 찍는 자리. 시간에 잠깐 볼게요. 제 자리 가만히 있네요. 자, 어쨌건 이 친구는 20선이 좀 애매하긴 한데, 다음 주에 20선을 회복해 주거나 일봉에서 11선만 깨면 되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또 밀렸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미증시도 봐야 되고, 그러면 요렇게 3번 차트에서 4번 차트로 가는 과정이 생기게 돼요. 그럼 눌림목 주고 돌아 나가면 매수 타임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어부부 반도체 볼까요? 제가 어부부 반도체 얘기 한참 됐죠. 이거 다 멤버방 와그렇거나 가족 멤버방에 있는 종목인데, 여기서 3번 차트가 완성이 됐으니
다시 4번 차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확히 찍고 올라갔죠. 이렇게. 왜 올라갔을까요? 4번 차트에 완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시장이 안 좋아도 어부부 반도체는 자리를 지켜줬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HLB가 올라갔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21선만 깨지 않거나 60선 깨지 않고 이렇게 어부반도처럼 반등해주면 오히려 추가 매수 타임이 되기도 하고 신규로 들어갈 분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갔는데 자리를 안 깼다? 그럼 쭉 들고 가야죠. 당연히 그죠? 회사의 내용이 전혀 변함이 없죠. 그리고 항상 저는 HLB 경영진 분들이 뭐 제가 어떤 특별한 기업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유독 다른 기업에 비해서 HLB 그 경영진들은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생겼다고 뭐 그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공지사항에 얘기하기도 하고 유튜브에도 우리가 다 알려줘요. 사실 이렇게 소통을 잘하는 기업은 전 드물어요. 저는 절대 HLB 직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미 어마어마하게 좋은 수익을 안겨줬고 지금도 회사 내용은 변함이 없고 우리가 뭐 이렇게 투기라는 거 투기라는 줄 어찌 모르겠 투기도 뭐 나쁜 뜻은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가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회사를 믿고 투자했죠. 믿고 투자할 건 바닥에 사야죠. 그죠? 그래놓고 조정권 오고 또 돌아 나가면 한 번 더 매수 타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HLB만 그런 게 아니라 LG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연히 바닥에 탈출해서 뛰었다가 20원까지 밀릴 수 있는 거고 깨면 기다렸다가 3번 차트를 기다리시면 돼요. 이건 L생도 마찬가지인 거고 아직 그 60에서는 이제 깼기 때문에 이 친구는 심하게 밀리면 아직 여기 200선을 안 깨긴 했지만 이렇게 20원까지 밀릴 수 있어요. 이거 L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깼으니까 간신히 올려놓긴 했는데 20원까지 찍고 갈 수 있어요. 3번 차트 완성된 다음에 정확하게 이런 찍는 자리가 되겠죠. 파나지는 어째 많이 급등했던 친구니까 당연히 그죠. 죄송해요. 물을 급하게 먹어가지고 따곡질이나요. 요 갭을 메꾸러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성 근처 매수 타임이 되게 되고 바이오스텝이 조금 걱정이긴 한데 어제 좀 동작이 느려요. 바이오스텝이 역시나 3번 차트 완성됐으니까 4번 차트 만들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차트의 변화에 대해서 겁내지 마요. 제가 쇼츠를 많이 올려놨거든요. 이 쇼츠를 보시면 뭐가 있냐면 다 차트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다 내용이 그래요. 차트의 흐름, 차트의 변화, 또 하나가 낯선 얘기 아침에 해드렸었고 차트의 변화, 차트의 변화, 차트의 변화 3번 차트에서 4번 차트로 넘어가는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회사만 괜찮다면 당연히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깼다. 그거 어떻게 될 거냐면 똑같아요. 예전에도 HLB는 27,000원짜리가 거의 2배 그죠? 제가 2배 갈 때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 있으면 깨거든요. 기다려요. 그러니까 3번 차트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3번 차트가 되면 다시 매수 쭉 올라갔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번에도 크게 올라갔다 밀리게 되면 회사가 특별히 이상이 없는 한 그냥 20원까지 올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지켜주면 매수지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깨면 일단 손절 쳤다가 앞전에 완성된 3번 차트 이 차트를 기억했다가 요런 모양이 생기면 다시 매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매일매일 안 지켜봐도 제가 가족분들한테는 이렇게 노란 썸네일 했죠. 저도 공부해야 되니까 여기 뭐 종목 추천하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저는 종목 추천 종목 상담 안 해요. 우린 리딩방이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는 채널이고 이것도 저한테 후원해 주시는 분들 그냥 저 혼자 공부하기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걸 일기 형식으로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엄청 많아요. 날짜별로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올려놔요. 단지 오늘은 금요일 내일 토요일이니까 안 올리는 것 뿐이에요. 제가 일요일날 저녁 때 올려놓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오늘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았어도 밀린 종목들도 있지만 어차피 밀리는 애들도 가만히 보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권에 있는 것 뿐이고 단지 여기서 추세를 깨면 그냥 빼면 돼요. 그리고 추세가 좋거나 강한 애들은 그렇게 시장이 안 좋아도 강하죠. 어부반도체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거는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노력 없이 누군가가 이 종목 사래요. 누군가가 이 종목 좋대요. 이거 매수하래요. 남의 얘기를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채널은 종목 추천하는 채널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라고 어떻게 공부하게끔 알려드리는 거예요. 유한양도 제가 아침에 여기서 못했지만 아침에 아가족분들한테 유한양행 같은 차트를 까먹지 말라고 얘기해드렸어요. 그냥 유한양행 같은 차트는 사실은 쉬운 차트는 아니에요. 월봉에서 이제 52주 신고가를 찍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살 수 있는 최소한 여기서 주식을 살 수 있는 실력 정도는 돼야죠. 그죠? 이래야 우리가 좀 뿌듯하지. 제가 잘 얘기해드렸구나. 최소한 여기서 샀으면 더 좋았고 여기 3번 차트 저기 4번 차트 4번 차트 여기서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결국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좋은 자리였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또 하나가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살짝 움직였는데 제가 알려드렸죠. 이격이 모였을 때 이렇게 이건 아마 전 영상에 있을 거예요. 이격이 모였을 때 얼마나 강력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죠. 내일부터 그냥 5일선만 깨면 되고 셀트리온 박스권이에요. 그런데 자꾸 뭔가 박스권을 뚫어주려고 하죠 지금. 단지 뭐가 부족하냐면 거래량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월요일에도 대량 거래가 빵 터지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사지 말고 물론 내가 셀트리온을 농사 매매하겠다 그런 거 사시면 돼요.
박스권 이탈하지 않는 한 세력들 모을 때 같이 모아가는 거죠. 그래놓고 빵 대량거래 터지잖아요. 그럼 절대 매도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떠신 분들 보면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조금만 뛰면 바로 팔아요. 손실은 마이너스 10% 20% 가져가고 수익은 뛰면 판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는 팔 때가 아니라 매수할 때라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해 드릴게요. 좀 지겹겠지만 안 까먹어야 돼요. 자, HLB가 오랫동안 박스권에 있었어요. 그죠? 그 HLB를 믿으면 제 아이들이 사는 거죠. 그냥 꾸준히 사요. 이리위 하지 말고. 그런데 더 강하게 사야 될 자리는 바로 박스권을 뚫어주는 이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쭉 날아가서 여기 갔죠. 그래 놓고 차트의 완성, 3번 차트가 완성시켜 놓고 다시 한번 날아가서 저기 갔죠. 뭔 얘기냐? 셀트리온 농사매매 하시는 분들은 자, 농사매매까지 좋다고 쳐요. 그런데 한번 빵 때렸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파는 게 아니라 파는 게 아니고 여기서 더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오히려 안 사신 분들은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내동매매하고 이 돌파 매매를 헷갈리지 마요. 이거는 여기서 사는 거 이거는 내동매매가 아니에요. 박스권을 뚫어주기 때문에 이날 개인들이 제일 많이 팔았죠. 나 내동매매 했나?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있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떴을 때 내가 내동매매 하는 게 아니라 돌파 매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꾸 돌파 매매가 안 먹힌다는데 돌파 매매 잘 먹혀요. 중장기도 잘 먹히고 단지 미증시가 강한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안 강하고 이런 게 좀 실망이긴 하고 미증시가 떨어지는 거보다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실망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도 아직은 좋은 기회가 많습니다. 단지 그냥 저기만 안 하면 돼요. 저기 그 금투싸만 안 하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대형주 같은 애 친구들의 흐름도 좋고 나쁘지 않고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조금 이제 걱정이 되긴 하는데 네이버도 좀 반등해 주는 것 같고 특히 삼성전기라든가 삼성전자, 삼성그룹 역시나 조금 꾸준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흐름이 좋은 거예요. 자, 오늘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굉장히 한 주 고생하셨고요. 아가족분들은 꼭 일요일에 저녁 때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열심히 공부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힘들었긴 했지만 결국은 뭐 수익권이 잘 있는 거고 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 시간에까지 크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도 궁금하니까 한번 볼까요? 대신에 지금 쫓아가서 하면 높아요. 지금 쫓아가서 하면 유한양행은 뭐 더 날아가도 어쨌든 여기 한번 또 밀릴 수도 있으니까 자리는 꽤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항상 주말에 너무 주식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요일 저녁쯤에 편히 쉬시다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한 거 올려놓을 테니까 이때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